안녕하세요.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하는데, 운전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 가야 하는데, 졸리지 않은 항히스타민을 주세요 하고 약국에서 사왔는데도 막상 먹어보니 너무 졸려서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정말로 졸음을 덜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덜 졸린 항히스타민제는 무엇인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항히스타민제를 먹을 때 졸린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액 뇌 장벽인 BBB와 PGP의 역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30초도 안 되는 간단한 설명이니 걱정 마세요. 자, BBB는 혈액과 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수용성이나 분자량이 큰 물질들을 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졸림을 일으키는 성분이 BBB를 통과해서 뇌 안으로 들어간다면 졸리겠죠. 자, PGP는 뇌혈관 내벽에 위치한 일종의 수송 단백질로 뇌세포 안으로 들어온 약물이나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졸림을 일으키는 성분이 BBB를 통과해서 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PGP를 통해서 빠르게 배출된다면 졸리지 않겠죠. 자, 항히스타민제에는 1세대와 2세대가 있는데요. 졸린 정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를 BBB 통과와 PGP 기질 친화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혈액 뇌 장벽인 BBB를 비교적 쉽게 통과합니다. 뇌 안으로 들어간 항히스타민제는 각성에 기여하는 뇌의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졸음을 크게 유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BBB를 잘 통과하지 못하도록 분자 구조가 설계되어 있거나 통과하더라도 PGP라는 펌프에 의해 뇌에서 빠르게 배출됩니다. 덕분에 뇌에 작용하는 양이 적어서 졸음이 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같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라도 졸음을 일으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약이 가장 덜 졸릴까요? 1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음이 덜한 항히스타민제 탑3 중에서 1위는 펙소페나딘입니다. 펙소페나딘은 BBB를 아예 통과하지 못해서 뇌에 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운전이나 공부, 업무 등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복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간에서 대사되지 않고 신장으로 바로 배출돼 간 부담도 덜한 편입니다. 제품으로는 쿨노즈 F 연질 캡슐, 알레그라 등이 있습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로라타딘입니다. 로라타딘 역시 졸음을 거의 유발하지 않아서 운전이나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활성 대사체인 데스로라타딘 형태로도 사용돼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제품 중에는 플로라딘 연질 캡슐이 있고 이는 일반의약품입니다. 3위는 세티리진입니다. BBB를 약간 통과하기 때문에 일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합니다. 따라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할 때는 세티리진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졸음 때문에 걱정된다면 밤에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르텍이나 세티리진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먹으면 많이 졸리더라고요. 자, 일단 제일 덜 졸린 거는 펙소페나딘이라고 했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것은 세티리진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로라타딘, 그 다음 펙소페나딘 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덜 졸린 건 펙소페나딘이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자, 드물긴 하지만 펙소페나딘을 구하기 힘들 때나 펙소페나딘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 카페인을 복합한 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메키나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카페인 덕분에 졸음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1세대 특유의 빠르고 강력한 항알레르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각각 성분들이 조금씩 다른 만큼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펙소페나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덜 졸린 거였죠? 신장에서 배설되기 때문에 간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과일 주스, 특히 사과나 오렌지, 자몽 등과 함께 복용하면 생체 이용률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과 함께 복용하면 졸음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음주는 피하는 게 좋고요. 입이 마를 수 있으니 물도 충분히 마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라타딘입니다.
술과 함께 먹으면 진정작용이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지나친 음주는 피해주세요. 또한 간에서 대사되므로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입이 마를 수 있으니 충분한 물을 복용해 주시고 시메티딘, 에리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 등의 약물과 복용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티리진입니다. 효과가 제일 좋았던 만큼 졸음이 잘 나타날 수 있으니 취침 전에 복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 또한 술과 함께 먹으면 진정작용이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지나친 음주는 피해주세요. 참고로 모든 항히스타민제는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라면 전문의와 상의해 용량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졸음을 가장 적게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는 펙소페나딘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거나 개인 체질에 따라서는 세티리진이 더 빠르고 강력할 수 있죠.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로라타딘보다 펙소페나딘이 더 안전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어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더라도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결국 내 증상과 내 몸에 맞는 최적의 항히스타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덜 졸린 항히스타민제를 잘 골라서 알레르기 비염을 편안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